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이번에 낸 책은 세계사를 바꾼 전쟁의 고수들입니다. 부제가 세기 명장들의 승리 법칙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의 승리를 이끌어낸 데미스토클레스부터 알렉산더 한니발, 또 중세의 징기스칸, 우리 고려시대의 강감찬, 현대로 오면은 나폴레옹에서 몰트게까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명장들 14명의 일대기와 그들의 중요한 전투, 그들의 특징적인 전략,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세상에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두 번 냈었는데, 이런 책을 낼 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이제 한 사람의 일생을 집중적으로 다루면 알렉산더만 해도 전기가 한 권이고 나폴레옹은 한 권 갖고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한 명 한 명 책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투나 중요한 특징점만 잡아서 얘기를 하자니까 좀 너무 소략해지고, 사실은 전투의 교훈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전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술적 특징이라든가 교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게 조금 문제가, 한 전투에서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 발휘됐다고 할 때 그 전투의 전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의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의 일생이라든가 역경, 모든 것이 투입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으로 다 다룰 수도 없고 전투만 다룰 수도 없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중간을 택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한번 정리해보고 중요한 전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14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가? 세상에는 명장도 많고 혁신적인 전투도 많습니다만, 하나의 전투, 기발한 전략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과거의 전략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된 세상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던 사람, 그것이 단순히 전술 전략적 교훈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기존 사회의 모든 생활 관습까지도 바꿔야 하는 그러한 해안을 요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실천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가 데미스토클레스인데, 데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 그리스를 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죠. 그의 대표적인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가 데미스토클레스의 어떤 책략과 전술에만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의 주류 시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잃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택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성계층에 어떻게든지 충성을 바치고 매뉴얼을 따르고, 쉽게 말하면 말 잘 듣고 체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실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라고 혁신적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이런 길을 따라갑니다. 이런 분들이 혁신을 이야기하면 더 위험인물로 찍히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데미스토클레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 야망이 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야망이 크든 작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을 택하느냐, 그 올바른 방법이 도덕적인 방법이냐 정당한 방법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변화에 맞는 사회상과 전략을 창출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성 귀족 계층들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포퓰리즘이죠. 아테네가 좀 부유해지고 은광도 터졌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밑에서 올라온 위험한 아저씨는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앞으로 세상은 바뀐다. 아테네가 농경국가에서 해양국가로 가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기를 주장했습니다. 요즘 같아도 잘 안 될 일인데 데미스토클레스는 성공했어요. 물론 이게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목적과 도덕이 일치되는 사회라면 훌륭한 사회겠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회를 이상을 하는 건 좋은데, 과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그가 아테네를 변화시키고 해양국가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해군과 전략이 아테네를 구했고 아테네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관광 가면 대개 이제 아테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테네에 가면 반드시 보는 게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또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보게 되는데 그 대리석 조각들, 파편들이 거의 3분의 2인 풍경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대리석의 아테네, 대리석의 아크로폴리스는 데미스토클레스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그 기초는 데미스토클레스가 닦았죠. 그가 바꾼 아테네, 승리한 아테네가 거둬들인 부를 가지고 그 후세대들이 만들어낸 것이 대리석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한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14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꿈과 해안이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또는 잘못 채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에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책이 좀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제가 원래 딱딱하게는 안 쓰죠. 가능하면 쉽고 현장감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분위기와 그 시대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그동안 다녔던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말로 현장에 갔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그 기록에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최대한 집어넣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도 여러분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 책뿐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저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